65K라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과연 65K를 넘어서면서 70K까지 수직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제 관점은 여전히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 비트코인이 이 당시에 저점을 한번 이탈한 다음에 또다시 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계속해서 65K에 대한 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구간에서 65K를 도전을 하더니 그냥 밀리다가 또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온 상황. 그래도 저는 이렇게 저항을 도전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 고래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돼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지표를 딱 공유를 드리고 있죠. 제가 바이셀 이 정도만 나오게 해가지고 롱셀 이 정도만 나오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자, 최근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 아직도 롱이 나오고 나서 셀이 아직 안 나왔죠. 자, 그만큼 올라갈 힘이 더 열렸습니다. 자,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보조지표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지표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65K를 넘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며칠 내내 65K 밑에서만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데이터인데요. 고래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도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수천 BTC를 보유한 대형 지갑들이 바이낸스로 비트코인을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고래가 거래소로 보내면 무조건 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늘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고래들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 이 차트는 바이낸스로 들어오는 고래들의 비트코인 유입량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주황색 막대가 100에서 1000 BTC, 그리고 이색, 이 노란색이 1000에서 10,000 BTC, 그리고 그 이상 규모까지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최근 30일 동안의 누적 거래량 유입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7월 13일 날 갑자기 엄청난 유입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번에 거래소로 들어온 규모는 약 2억 달러. 그중 대부분은 1000 BTC 이상을 보유한 초대형 지갑에서 나온 물량입니다. 이 정도 규모는 평소 개인 투자자가 만들 수 있는 움직임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고래들의 자금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4월 말에, 그리고 5월 초에, 그리고 7월 중순에도 계속해서 좀 이어졌었는데, 그런데 이번이 5월 이후에 세 번째 대규모 고래 유입 이벤트라는 거죠. 즉, 대형 투자자들이 다시 거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사실상 더 중요한 이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비트 바이낸스 리테일 투 익스체인지 플로우인데요. 자, 이게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소 유입입니다. 작게는 0.001 BTC부터 100 BTC 이하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테일 투자자들의 움직임인데요. 그런데 보시면 같은 시점인데도 유입 규모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리테일 유입은 약 5,700만 달러, 반면 고래 유입은 약 2억 달러가 넘죠. 즉, 고래 자금이 개인 투자자보다 3.5배 정도 많았던 겁니다. 이 말은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져서 다 같이 거래소로 보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부 대형 참여자들만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겠죠.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오해가 바로 고래가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냈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매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래소로 보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매도한다는 그런 준비. 두 번째는 선물 시장의 담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현물을 보낸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OTC 거래 준비. 네 번째는 단순한 자산 이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유입을 즉시 매도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거래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언제든 매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공급 압력이 이전보다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가 현재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비트코인은 최근 하락 이후에 6만 달러 이 수준 밑에서부터는 매수세가 받쳐지기 시작하더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만 5천 달러 부근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 EMA 50선과 딱 마주치는 구간이고, 심리적으로도 이전에 저항 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세력들은 울리지 않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고래들이 거래소로 대규모 물량을 이동시켰다는 것은 시장의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며칠 동안의 거래소 보유량, 거래소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보유하는지 그게 증가한다면, 동시에 가격이 밀리기 시작한다면,
이번 유입은 실제로 연결될 매도 물량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단기적인 하락 압력, 하방 압력이 커질 수는 있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물량, 고래들의 물량이 계속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크게 밀리지 않고 버틴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시장에 그 물량을 받아낼 만큼의 매수세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물량이 실제로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아까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파생 상품에 대한 이 담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OTC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물량을 보냈다는 그런 확증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즉, 이번 데이터는 단순히 고래가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고래 물량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 가지를 합해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 거래소의 BTC 보유량이 증가하는지, 증가한다면 고래들의 매도세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고래 유입 이후에 가격이 하락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락으로 반응했을 때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또다시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 거래소 순 유입과 고래 비율이 함께 증가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악재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거래소 유입이 있었음에도 가격이 버티고 거래소 보유량도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다면 이번에 고래 이동은 단순한 자금 재배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오늘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래가 움직였다는 이런 사실보다 리테일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거래소 유입은 시장 전체의 공포에 의한 투매가 아니라 대형 보유자 중심으로 발생한 이벤트였다는 거. 이 물량이 실제로 매도되는지 아니면 시장에서 충분히 받아주는지 그거를 제가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다 보면 가장 답답하신 순간이 언제인가요?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고 무서워서 손절했더니 바로 올라가고, 수익 중인데 조금만 더 보자 했더니 결국 본전까지 내려와서 또다시 정리를 못하니까 손절이 되고, 결국 대부분의 손실은 방향을 틀려서가 아니라 들어가는 자리와 나오는 자리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타점이죠. 자, 시장은 아무 데서나 매수하고 아무 데서나 매도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봐도 어디서 진입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저도 처음에는 RSI 하나만 보고 MACD 하나만 보고 거래량만 보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보조지표만 믿고 들어가면 신호가 너무 많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거짓 신호, 개미털기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보조지표와 가격 흐름, 추세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사용하는 이 트레이딩 지표를 직접 만들고 계속 보완해가지고 이 지표는 거의 모든 매매에 있어가지고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도 제가 매매를 통해서 이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있고 지금도 롱을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시장에 100%는 없습니다. 손절해야 하는 자리도 분명히 나오죠. 이게 롱이 떴지만 갑자기 내려가면서 셀이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손절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확률이 높은 구간만 골라서 기다릴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괜히 애매한 자리에서 들어가서 스트레스 받는 매매를 줄이고 지금은 기다릴 때인지 아니면 진입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훨씬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좋은 타점이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항상 볼 수 있을까요? 직장에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운전 중이실 수도 있고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근데 24시간 움직이죠. 좋은 자리는 근데 몇 분 만에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표만 공유하고 끝내지 않고 있죠. 실제로 중요한 구간이 나오면 제가 소통방에서 지금 어떤 자리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지표를 통해서 어떤 자리가 나오고 있는지, 지금 추세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루 종일 이 차트를 왼종일 붙잡으실 필요가 없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이런 트레이딩 비주 지표를 활용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소스 코드부터 지표 사용 방법, 그리고 지표 등록 방법까지 하나씩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표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중요한 타점과 시장 흐름까지 같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소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곧바로 안내 드릴 텐데, 결국 트레이딩은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좋은 자리를 기다릴 줄 알고 그 자리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만 받아보실 분들은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 뭐 내가 소통방 입장해가지고 같이 수익 좀 쌓고 싶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소통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